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다음 날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즐거운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마다 보면은 너무나 급변하는 그러한 세계 정세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우리 특히 남한, 이 문제는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대화의 내용은 왜 문정부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가, 그겁니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참 지금 북한은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김정은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위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이 강경 모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그때로 이렇게 뒤돌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한 전문 유튜버는 그 북한 정부에 굉장히 그 빠른 정보와 첩보를 이렇게 수집한다고 할까요? 그런 유튜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외부로는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는 침묵 버전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그 북한 내부에서는 아주 폭풍전야라고 그럽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인민들에게 그 480만 명의 그 징집을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480만 명.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징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원 입대하면서 총과 총탄이 되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키자,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군대로 자원 입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찌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미 국무성은 요인 참수작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또 핵공격의 위력을 공개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 이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핵전쟁의 무서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좀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 영상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위협을 위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다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연일 이 한국 영공을 정찰기를 떼우지 않습니까? 최신의 그 정찰기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지역을 아주 샅샅이 낱낱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여차하면 그냥 공격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김정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한반도 정세는 위태위태하고 긴장감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시진핑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한중 관계는 오래전부터 바로 운명 공동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 이런 것은 그 나라의 내정의 일이지 그걸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그 상하원인가요? 거기서 홍콩 문제를,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지금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천안문 사태를 생각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등한히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통은 그곳에 가서 미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뒤통수를 쳤다가 수정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요, 참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중국을 향해서 운명 공동체라니요. 도대체 이 나라 이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그런데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자정으로 선거법 그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죠.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오전에 바로 이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4+1 이 협의체가 합의한 그 선거법이 이렇게 통과돼야 되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루를 늦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의 표결은 민주당에서 27일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다 꼼수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뭐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뭐 한국당에 아니면 선거법에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뭐 이상한 기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왜 하루를 연기했느냐?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발의한 소추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소추안인데 그 표결 시한이 그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넘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이 홍 부총리에 대해서 4+1,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 협의체가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안건은 지난 23일에 본회의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그 24시간이 지난 다음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은 이 표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찬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홍 부총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바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상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청와대가 오토 원비어 부모의 그 면담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원비어는 2019년 11월 22일에 이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 여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는요,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6.25 전쟁 납북 인사가 인사 중에 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이라는 분이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 그리고 기타 피해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인권 문제에 해당하는 이 사실을 외면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비어의 부모는 단식 투쟁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갔다.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해결할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인식을 위해서 만나고 간 것 같습니다. 오토 원비어가 누굽니까? 북한을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감금됐잖아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통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송환된 미국의 대학생입니다. 어린 대학생이에요. 장래가 창창한 대학생입니다. 기록에 보니까는요,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의료진의 그 소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했는데 원비어가 전기 충격, 펜치로 다 가격을 했고 물고문 이러한 것들로 추정되는 그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저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동의학을 한 7, 8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는데 사람이 호흡을 3분이나 5분 이상이 지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나중에 뇌가 상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상태를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비어의 억류, 고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북한 정부가 이 원비어 가족에게 5억 1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43억 원? 예, 5,643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에 송달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글쎄요, 북한이 배상을 할까요?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체제 유지하기에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들이 이것을 배상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트럼프는 이 사실을 알고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에 이 분개를 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이 원비어법을 제정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원비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 상원 의원이 만든 이 원비어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이것은 대북 금융거래 제재에 대한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돈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상환하는 어떤 물건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거래법에 걸려서 조치를 당하면은 사실 이건 무서운 법입니다. 세컨더리라고 하는 법 아시죠?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위중한 법이에요. 만약에 금융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당한다면은 중국도 벌벌 떠는 거예요. 러시아는 물론이죠. 모든 세계가 지금 왜냐? 이 미국의 달러로 모든 세계의 그 돈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러를 갖다가 유통하지 못하게 하면은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가 이런 제재를 받고서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와서 무슨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해약시켰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이 자국민의 인권을 최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이 개인의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원비어법에 한국이 참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국가인 이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이들을 무슨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사대주의 사상으로 그들에게 참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 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이 문 정권의 태도를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최대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미국을 자꾸만 멀리 하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그러면서 왜 참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개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 중국에 대해서 손을 벌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의해서 이렇게 올무에 잡힌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상상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정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화문에 몰려가고 말이요. 예? 청와대 앞에 무슨 광화교회가 예? 이렇게 세워지고 그걸 지금 철거한다고 난리피죠. 오늘 조국이 송환됐어요.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오늘 그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